안녕하세요. 안 아픈 몸 만들기 닥터 우주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근막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핵심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저기 막 아프고 할 때 자세가 안 좋고, 또 이제 이걸로 공부 같이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식습관이 안 좋고 또 이런 것들로 연결지어서, 근막과 연결지어서 해석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원인이 하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근막과 스트레스에 대한 겁니다. 스트레스가 근막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거는 좀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건데, 관련이 정말 많이 돼 있고 스트레스가 근막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뒷목이 뻣뻣하다, 등이 결린다, 허리가 아픈다, 이런 분들 계실 건데, 그게 정말 스트레스가 근막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와 근막, 첫 번째, 뇌와 시상, 하부, 그 다음에 부신,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HPA 축이라고 해요. HPA 엑시스 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HPA 엑시스에 영향을 줘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고요. 이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경로는, 두 번째는 교감신경계. 이게 이제 우리가 흥분한 상태와 관련 있는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에 또 영향을 줘서 여기서 카테코라민,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비를 우선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나오는 거는 당연히 해소가 되니까 괜찮겠지만, 스트레스가 지속이 돼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근막에 보면 섬유 아세포라고 해서, 어쨌든 꼭 근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골격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의 코티솔이나 카테코라민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 근막에 있는 섬유 아세포의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염증, 세포의 위축 같은 것들, 조직의 위축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로부터 이 HPA 엑시스, 교감신경계를 거쳐서 코티솔이나 카테코라민 분비를 통해서 근막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고 마음의 평화가 너무 없고, 대인관계, 또 업무, 혹은 나의 지금 어떤 미래에 어떤 발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넣어놓는 것은 마음 건강뿐 아니라 이 몸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녀석들은 면역 체계까지도 상당히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안 좋게 피드백이 계속, 음성 피드백이 계속 되면서 면역 체계까지 안 좋아지면 몸에서 염증도 더 이제 대사가 안 되고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는 것이 계속해서 근막 문제들을 일으키겠고, 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내부 장기 문제들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할 때 식사를 건강하게 하는 것, 또 운동을 하면서, 또 내가 근막 건강 관리를 위해서 셀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 그거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체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치료나 치유라는 게 내가 어떤 관계에서의 회복들,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이든 나와 나의 관계이든 그 관계에서의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행위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런 수기로 하는 여러 치료들이나 그런 것들도 저는 손과 손이 맞닿으면서 오는 어떤 관계의 저는 시작이면서 위로의 시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그런 태도들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진료실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어루만져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과의 지금 요 만남 속에서의 관계들이 이 사람 마음을 해치지는 않아야지, 또 혹은 이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줘야지 라는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의 그 중에서도 쟤는 근골격을 많이 보니까 근골격의 문제에도 정말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좀 챙길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명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가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의 구조를 입증하기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몸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의 이 교류에서 나오는 이제 어쨌든 창발적인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것의 물질 메커니즘으로만 지금 다 설명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창발적 메커니즘의 여러 작용 중에 있어서 저는 명상, 뭐 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깊이가 더 더해지고 또 인식되는 세계가 더 넓어지고 다양한 것들을 더 인식하게 되면 실은 이 마음 체계가 조금은 더 이 수용적이 되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내가 덜 받고 내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런 것들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 좀 말이 웃길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심지어 너무 놀라운 것은 뭐 용서나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뭐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에 대한 뭐 공부는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사랑, 뭐 또 어떤 소망 같은 것들, 용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공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공부가 그러면 단순히 책만 읽고 지식만 쌓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식을 좀 넘어서서 지혜를 찾아가고 탐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마음하고 저는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극복하는 능력들도 좋아지면 당연히 요런 것들에 내가 노출되는 것이 적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적어질 거다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실은 준비는 스트레스와 근막만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들도 얘기를 하게 됐고, 다양한 것들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뭔가를 사랑하는 이 마음 등은 앞으로도 좀 깊이 있게 이것이 어떻게 치료하는 효과들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몸을 회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더 깊이 얘기 나눠보고 싶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들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요새 직장인들 특히 화병이 되게 자주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은 제가 요 안 아픈 몸 만들기를 시작을 할 때 나는 통증의학과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몸의 통증과 건강에 관련된 전반 이야기들을 좀 다뤄봐야지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긴 했었어요. 근데 마침 PD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때 이제 고민이었던 게 이런 사회의 구조적 원인들까지도 뭐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일종의 뭐 정치인도 아니고 또 운동가도 아니니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제 이야기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까? 뭐 이런 고민도 실은 있었고, 근데 그 질문을 주셨으니 결국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안타까운 어떤 우리나라의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문화나 시스템에 어쨌든 밝은 면도 있겠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성장에 대한 견인이 됐으니.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어두운 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되게 높고 때로는 낮과 밤이 바뀌어야 되고 또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취침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굴레들, 그리고 또 직장의 관계, 뭐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업무 압박을 받는 것들이나 또 혹은 고객과의 관계들 속에서 수많은 어떤 때로는 모멸감과 멸시, 뭐 이런 것들, 좌절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고, 그 구조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자꾸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 이 스트레스를 탈출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구조적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저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게, 제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와도 찾고 찾으면 길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외부의 수많은 스트레스 압박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또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를 작은 시간과 용기, 노력들을 내서 하나씩 하나씩 이 틈을 벌려보기 시작하면, 그 구조들 속에서의 틈을 벌려보기 시작하면 점차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에다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구조의 문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뭐 어떤 정치 행위들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우리의 권리들을 행사하고 또 발언하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저는 그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생활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작은 것들부터, 또 이 외에도 당연히 저는 운동도 당연히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죠. 스트레스를 내가 극복한 능력을 개선시켜 주죠. 그래서 뭐 운동,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거나, 사랑까지는 어려워도 뭐 이렇게 또 해보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스트레스와 근막으로 시작해서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다뤄가는 게 저의 좀 방향성이기는 해요. 그래서 종종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될 거고, 이런 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또 함께 잘 다뤄보겠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닥터 우주였습니다.